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황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IT 테크주의 약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다행히도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이 0.8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부진이 가장 좀 눈에 띕니다. 어느덧 이틀 연속 하락이고요. 낙폭이 작지만은 않게 이틀 연속 진행이 됐다는 게 좀 아쉬웠죠.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영향이 작지는 않은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현재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계열의 일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차지포인트, C3.ai 이 두 종목이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결국에는 나스닥의 약세, 특히나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빠졌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다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였는데요. 존슨앤존슨, 머크, 암젠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흐름을 좀 이끌어줬고요. 그리고 인텔의 상승세 좀 인상적입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인텔은 뭔가 돋보이는 그 모습이 다우를 또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고요. 21만 6천 건입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최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고용이 둔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시장에 발목을 잡던 게 두 가지죠. 국제유가와 금리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긍정적인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았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넘어서면서 8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달러의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럽의 부진, 그리고 중국의 부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증시에는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듣던 대로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도 좀 혼조세고요. 일단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출발한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데 주말 사이에 대응 전략 찬찬히 짚어볼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가 오르고 기술, 소재, 금융 섹터 등이 하락했습니다. 전에 이어서 간밤에도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다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 하락했고요. 개별 종목들로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1.74%, AMD가 2.46%, 퀄컴이 7.22% 하락했고 반면 인텔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홀로 3.25% 상승했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게임스탑은 지난 2분기에 글로벌 매출 상승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는 0.75% 올랐습니다. C3AI도 어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가이던스 실망에 12.24% 급락했습니다.
로쿠는 전일 약 3%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해 초 기준으로 110% 이상 올랐었던 종목이죠. 주가에 대해서 각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엇갈리는 가운데 간밤에는 3%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애플 소식부터 이야기해 보고요. 다음으로는 전기차 관련주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 주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가 이슈는 테크주들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애플의 주가는 중국 당국의 아이폰 금지령 소식에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애플 주가는 전날 3.6%가량 하락한 데 이어서 간밤에도 2.9% 하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몇 주 전부터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조치를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중국 화웨이가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새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데요. 애플이 화웨이의 이 신형폰 출시로 중국에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이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때문에 2024년 아이폰 출하량이 1000만 대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C3AI는 어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12% 급락했습니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기존에 제시했던 대로 유지를 했는데 손실 전망치가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난 거죠. C3AI CEO는 2024년 그리고 2025년 회계년도 현금 흐름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생성형 AI 솔루션 개발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성은 다소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메가 이슈는 전기차 관련주들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충전소 2만 개를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힐튼 호텔 2,000곳에 2만 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테슬라의 지배력은 더욱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힐튼 호텔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는 숙박업 기업들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호텔 예약 시 전기차 충전 시설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숙박업소의 4분의 1만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의해서 0.2% 하락했는데요.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 당시 스페이스 X로부터 10억 달러를 대출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기업인 차지포인트 홀딩스는 실적 실망에 10.9% 급락했습니다. 매출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9%나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기업들 소식 가져왔는데요. 중국이 발표한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경기 둔화를 가리키자 내수 침체 우려가 증폭이 됐고 이 내수 경기에 민감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가 4.7%, 동종기업인 징둥닷컴이 4.3%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지난 8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수출과 수입은 모두 시장 예상보다는 덜 줄었습니다.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괜찮았는데요. 여전히 수출입이 감소하는 상황은 중국 생산품들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